자, 한번 봅시다. 자, 유형 10번. 자, 유형 10번은 이제 함수의 x의 fx 꼬라지로 등장을 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밑에도 미지수, 지수에도 미지수가 들어감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풀이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맞죠? 왜냐면 여기에 fx에 어떠한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데 밑에도 미지수가 들어가 있고 지수에도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합성함수의 개념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그래프 그릴 수 없으니까 최대체수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치환밖에 없단 말이야. 맞죠? 그럼 치환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의 특징이 여기 fx에 반드시 로그가 끼어 있을 겁니다. 지수에 로그.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자, 밑에도 미지수, 그 다음에 지수에도 미지수, 이런 게 끼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양변에 로그를 붙인다 이 말이죠. 그냥 같은 숫자가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밑을 뭘로 시켜주냐? 지수에 적혀 있는 걸 보고 맞춰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되죠. 로그 A의 Y가, 자, 그러면 여기 지수에 있던 로그가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로그 A의 뭐 X의 뭐 로그 AX 이런 꼬라지로 등장을 하는 형태로 식을 정리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하겠다? 치환을 하는 거죠. 근데 잘 봐야 될 게, 그러면 치환을 하면 예를 들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자. 그럼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라고 했으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 이거 그래프를 찾아가지고 최대값이 뭐 5가 나오고 최소값이 2가 나왔다 치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그래프의 최대 최소가 나온 게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로그 A의 Y의 값의 최대 최소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죠? 왜냐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함수값, 이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양변에 로그를 취함으로 인해 좌변에는 로그 A가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값이 로그 A의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았으니까 진짜 우리가 찾는 최대 최소는 A의 m제곱, 그 다음에 A의 m제곱 이렇게 나와야지 진짜 최대 최소값이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x가 1부터 8까지일 때 y는 x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2의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밑에 미지수, 지수에도 미지수 들어가는데 로그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뭐를 로그를 붙이겠다 이 말이야. 어떻게? 밑이 2인 로그니까 양변에 로그 2를 붙이자 이 말입니다. 그럼 로그 2의 y는 로그 2의 x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2의 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에 붙어있는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 식을 정리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당연히 로그 2의 x의 값을 t라고 치환을 합시다. 자, 치환하는 순간 범위를 재설정해야 되겠죠. x가 1부터 8까지입니다. t의 범위는 x가 1일 때는 0, x가 8일 때는 3. 요건 단순순간이니까 그냥 1, 8 바로 대입해서 최대체수를 구해서 범위를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이걸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로그 2의 y가 얘를 t로 치환했으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라고 하는 이참수가 되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최대체수 구할 수 있잖아. r을 블록하고 마이너스 2의 분의 b 하면 t가 2일 때 꼭지점이 등장을 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x의 범위를 가지고 t의 범위를 정한 게 0부터 3까지니까 자, 0은 조금 더 멀겠네. 0부터 3까지. 그럼 범위를 자르면 이렇게 되겠죠. 됐지? 그럼 이거의 최대값은 x가 0일 때 최대값 0이고, 맞죠? 최소값은 t가 2일 때 최소값이 2를 대입하면 얼마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우리가 구한 최대 최소가 이게 답이냐?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함수, 즉 y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뭐해? 로그 2의 y의 값이 최대 최소가 0과 마이너스 4가 나왔다 이 말인 거죠. 되겠지? 그래서 이 y의 최대값은 진짜 최대값은 2의 0제곱과 2의 마이너스 4제곱 이게 최대 최소다.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라는 개념.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복잡한 문제들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1번. 자, 유형 11번 같은 경우는 뭘 사용을 하는 거다? 산술, 기압, 평균.
자, 산술기하평균 다시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산술기하평균 어떤 두 수가 양수일 때 a 플러스 b가 항상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렇게 되는 게 산술기하평균이다 라는 거예요. 맞죠? 양수일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예요? 2분의 a 플러스 b가 산술평균이고 a랑 b의 산술평균, 루트 ab가 기하평균인데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는 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무조건 크다라는 겁니다. 맞죠? 단 같을 때는 있다라는 거죠. 같을 때가 언제였다? 두 수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왜? 등호가 성립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a 플러스 b나 ab의 최대 최소를 말하는 거기 때문이다 라는 거잖아. 맞죠? 다시 그러면 산술기하가 아무 때나 성립하냐? 맞아요. 양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게 맞아. 근데 아무 때나 쓸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 맞죠? 산술기하를 쓸 수 있을 때 딱 제한적이라 했어요. 뭐다? a 더하기 b가 어떠한 값으로 정해져 있거나 a 곱하기 b가 어떠한 값으로 정해져 있을 때만 우리가 문제를 풀이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쓰기야. 이럴 때만 쓸 수 있다는 거. 성립이 아무 때나 하지만. 맞죠?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a 플러스 b가 뭐라고 정해져 있으면은 이게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을 거냐, 맞죠? 그러면 ab가 어떻게 나와요? ab가 어떠한 숫자, 뭐 2 넘겨가지고 제곱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맞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b의 최대값을 찾을 수 있는 형태가 될 거고요, 맞죠? 마찬가지 a 곱하기 b가 뭐라고 돼 있다 치자. 그럼 얘는 뭐 10이 나왔다 치자. 그럼 a 플러스 b는 1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맞죠? 그 말은 무슨 말? a 플러스 b는 뭐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ab의 최소값이 뭐냐? 이럴 때 산술기하를 쓴다라는 거지. 막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맞죠? 반드시 주어진 조건 둘 중에 하나가 돼 있을 때만 문제를 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할 때 제일 많이 나오던 형태가 이런 거였죠. 이렇게 돼 있으면 x가 뭐든지 간에 어차피 곱하면 2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이 2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범위제 설정도 했던 내용이 이거죠, 맞지? 자, 그러면 로그로 들어오면 이게 어떤 형태인지 한번 봅시다. 464번. 자, x가 1보다 클 때 y는 로그 4의 x 플러스 로그 x의 256입니다. 자, x가 1보다 큰다라는 말을 왜 했겠어? 얘가 양수란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양수랑 양수를 더한 건 무조건 산술기하평균에서 2루트 ab 로그 4의 x 곱하기 자 로그 4의 256은 뭐라고 할 수 있다? x가 돼야죠. sorry. x 자 256은 4의 4제곱 맞죠? 이렇게 되겠죠, 맞지? 됐죠? 자, 그러면 얘가 역수관계니까 약분하면은 루트 4니까 2에 대해서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의 최소값이 얼마다? 4다, 맞죠? x가 뭐든 상관없어요. 이거 곱하면 무조건 4밖에 안 나오니까 산술기하를 쓰는 거잖아. 되겠죠? 산술기하를 쓰는 건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곱했을 때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란 말이야. 이건 거의 안 나와요. 왜? 알려줘야 되니까 a 플러스 b가 얼마다 정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역수관계면 안 알려줘도 저절로 곱해서 일정한 값이 나올 수가 있을 형태가 많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지수로그에서는 이걸 쓰는 형태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똑같은 문제긴 한데 467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게 산술기하평균이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x가 4분의 1부터 25까지일 때 y는 로그 4x 곱하기 로그 x분의 25는 x는 a에서 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x는 a에서 맞죠? 최대값 b를 갖는다. a, b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맞죠? 자 다시 한번 말합시다. 자 어디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a 플러스 b가 예를 들어 어떠한 산술기하평균에서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잖아, 맞죠? 맞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다?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5라는 거죠, 맞지? 즉 a 플러스 b가 5가 될 때가 최소값이다 이 말인 거예요. 왜? 항상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크니까 이게 맞다고, 맞지? 근데 같을 때가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맞지? AB일 땐 반대로 최대값이 되겠죠? 그럴 때는 최대가 언제 성립한다? 이거 두 개가 같을 때 최대 또는 최소 성립한다 라는 내용을 기억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로그 밑이 없나 이거? 로그 없죠?
로그 4x면 로그 4의 로그 x 맞죠? 곱하기 로그 25 마이너스 로그 x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쵸?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게 x는 a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했다 치자. 그러면은 뭐가 발생을 해요? 얘랑 얘를 전개를 하는 건 없겠지 않아서 이처럼 만든대. 그럼 얘가 특정한 값으로 문제에서 주지도 않았어, 맞지? 맞죠? 얘들이 얼마인지 알고, 맞죠? 계산이 힘들단 말이야, 맞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로그 4x랑 로그 x분의 25가 x의 범위가 4부터 25까지니까 얘는 뭘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최대치수. 봐봐, 로그끼리는요, 진수끼리 곱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로그끼리에 덧셈을 하면요. 봐봐. 그래서 아까처럼 치환을 하려고 하니까 로그 4랑 로그 25 때문에 계산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로그 4의 x랑 로그 x분의 25를 더한다면 오케이, 진수끼리 곱셈이 되면서 무조건 얘는 뭐가 나온다? 합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맞죠? 얼마로? 로그 얼마? 100이잖아. 맞죠? 그러면 합이 무조건 얘예요. 맞죠? 맞나요? 자, 잘 안 나오는 형태인데 아까 a 플러스 b 또는 ab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건데 이건 잘 안 나오는데 로그에서 이런 경우에 딱 한해서 한번 나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합이 말 안 해도 나오는 경우. 이거는 로그의 특수성이죠. 진수끼리의 곱셈 때문에. 즉, 자, 다시 뭐다? 진수에 있는 애가 문자가 끼어 있는데 둘 다 역수관계에 있을 때는 반드시 저 로그를 떼서 합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합이 일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되겠죠? 문자가 뭐든 상관없죠? 그러면, 자, x가 4분의 1보다 크고 25보다 작단 말 왜 했겠어요? 진수가 1보다 크니까 얘가 양수란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맞죠? 그러면 얘는 뭐가? 2 루트 AB. 요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니까. 맞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 약분하면 얼마? 1이겠죠? 맞지? 그래서 이 값이 뭐보다는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나? 1이 되겠죠. 되겠지? 그러면 언제 최대가 된다고? 얘랑 얘가 어떨 때? 같을 때라는 겁니다. 그쵸?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그 4의 x랑 로그 x분의 25가 같을 때 최대 최소가 성립을 한다. 이 말이죠.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은 같다 계산도 이렇게 같다 계산 어떻게 할래 그러면? 진수끼리 같다. 그래서 4x가 x분의 25랑 같다. 그래서 곱하면 x제곱이 4분의 25랑 같다. 그래서 x는 양수되니까 2분의 5다. 그래서 x가 2분의 5일 때.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x가 2분의 5일 때 최대값 1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됐죠? 근데 봐봐 얘들아, 이게 계산이 편하니까 그런 건데 산수기하 평균은 등호가 성립할 때잖아. 맞죠? 봐봐, a 플러스 b가 네모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돼 있으면요, 당연히 언제 a랑 b가 같을 때인데 그게 뭐예요? 당연히 2분의 네모일 때입니다. 2분의 네모일 때. 맞죠? 맞지? 계산이 복잡하다 싶으면 이거 같다 해서 진수 같다 계산이 어렵다 싶으면 그냥 로그 4의 x나 로그 x분의 25가 2분의 1이 되면 되잖아요. 이거 합쳐서 1이었으니까 최소값이 최대값이 1이었으니까.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뭐 푸는 방법을 찾아도 되고요. 오케이? 뭐 자기 편한 대로 계산을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 자, 이것도 똑같죠? 맞지?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은 이런 거죠. 로그의 a의 fx. 방금 한 거죠. 로그 a의 gx가 같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fx랑 gx가 같다 해버리면 되니까. 되겠죠? 자, 그런데 로그는 지수는 조금 모르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가도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긴 한데 로그는 꼭 신경 써라 했어요. 특히나 부등식에서 바뀌니까 답이 뭐다? 무조건적으로 진수는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손을 쓰든 안 쓰든 머리에 대항을 놓든 어쨌든지 간에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시작을 하면 방정식은 괜찮아. 왜냐면 다 찾았을 때 뭐 인간하면은 딱 틀린 게 이상하다는 게 눈에 바로 들어오니까. 근데 부등식은 그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로그 부등식 할 땐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그냥 적어놓고 시작한다라고 그냥 머릿속에 박아놓고 가져야 된다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기본 문제 보면 로그 2x 플러스 로그 4의 x 플러스 2의 제곱이 3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되겠니? 자, 그러면 이거를 밑을 더하려고 보니까 더하기 자, 4가 2의 제곱이니까 2 내려가고 이거 앞에도 2가 내려가서 1 되니까 로그 2의 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쵸?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로그 2x 더하기 로그 2의 x 플러스 2 하면 이렇게 될 텐데, 그쵸? 그게 3입니다. 맞죠? 그래서 로그 3은 로그 2의 8이니까 x제곱 플러스 2x가 8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8은 0 해서 찾으니까 x가 2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둘 다 됩니까? 안 되죠. 마이너스 4는 얘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맞지? 그래서 방정식 쓸 때는 나중에 하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딱 보면 안 되는 거 티가 나니까. 그런데 부등식에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진수 조건 적어놓고 시작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 풀 때 너네가 직접 느낄 거야. 아,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형 13번은 로그 AX를 치환하는 형태인데 이것도 뭐 간단하게 472번 대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로그 4의 x제곱 플러스 로그 x의 4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하는데 이때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봐야 될 게 있죠. 자, 일단 보면 2 로그 4의 x 더하기 로그 x의 4 마이너스 3인 걸 보니까 이거 두 개가 역수 관계죠. 맞지? 그래서 얘를 뭐 t라고 뒀다 치자. 그러면 2t 플러스 그럼 얘가 뭐가 되겠다? t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맞죠? 그래서 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t의 값이 1이거나 2분의 1이거나 그래서 t가 뭐였다? 로그 4x였죠. 맞지? 걔가 1이던가 2분의 1이던가 그래서 x가 4가 되던가 아니면은 루트 4니까 2가 되던가 이렇게 답을 쓰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두 분의 곱을 찾아라 했으니까 8 맞죠? 근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 그냥 치환을 해서 풀었더니 로그 4x를 t로 치환을 했어요. 그랬더니 t의 제곱 마이너스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t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럼 뭐가 문제가 생겨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맞지?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근의 값을 찾을 수가 있어. 아까는 찾았던 x가 얼마인지. 맞죠? 두 근 곱을 해냈잖아. 근데 이건 인수분해가 안 돼. 그렇다고 두 근의 곱을 쓰라 했으니까 2분의 3이다. 그게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분명히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두 근의 곱을 찾아라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될 수 있잖아. 그럼 뭘 이용을 해야 된다?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죠. 어떻게? 자, 얘를 치환했으니까 두 근의 곱인데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는 x의 값을 말하죠. 맞지? 그럼 뭘 찾아야 돼? 알파 베타를 찾아라 이 말이야. 그런데 치환된 값은 t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x가 알파 베타일 때니까 여기서 그는 로그 4의 알파랑 로그 4의 베타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두 근의 곱을 찾고 싶어. 알파 베타. 그럼 뭘 해야 돼? 얘 두 개를 더해야 되죠. 맞지? 그러니까 로그 4의 알파 더하기 로그 4의 베타가 그러면 얘랑 얘를 더했단 말이에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합한 거니까 걔가 얼마나 나오겠다? 5가 나오겠죠. 맞지? 2분의 3이 아니죠. 맞지? 두 근의 합이 5니까. 맞아요? 그게 뭐가 돼요? 로그 4의 알파 베타가 되니까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4의 5제곱 1024 이런 식으로 답을 쓰는 형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 되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수에서도 마찬가지죠. 두근의 합을 찾아내서 인수분해 하려니 인수분해가 안 됐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치환된 지수를 두근의 곱을 이용을 해가지고 두근의 합을 찾을 수 있는 거고, 로그는 반대로 어떻게? 두근의 곱을 찾으려고 하면 치환된 로그를 두근의 합을 통해서 실제 두근의 곱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 자, 그리고 로그 475. 자, 이것도 몇 번이야 얘기했던 부분이다, 맞죠? 자, 로그 2x 플러스 로그 3의 y가 6이야. 그래 놓고 로그 2x 곱하기 로그 3의 y가 8이다. 알파벳을 구하자. 치자. 그러면 이거 당연히 누가 봐도 무슨 짓 하는 건데요? 잠깐. x 플러스 y가 6. x y가 8. 이거 연립해서 풀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돼 있으면. 맞죠?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맞지? 그럼 치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이렇게 x, y로. 맞지? 얘를 x로 하고 얘를 y로 하면 미치도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되지? 했잖아, 이것도. 한 2번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기억 안 나니, 얘들아, 이거? 위치 달라갖고 치환이 안 돼요, 이렇게, 맞죠? 역시나 로그의 성질입니다. 잡아. 자, 로그 3x, 로그 3의 x, 로그 x 곱하기 로그 2의 분의 로그 y. 되겠죠? 맞지? 그러면, 맞지? 맞죠? 봐봐. 그럼 곱하기니까. 이렇게 쓴다고 아무 문제 없죠? 이 로그 2랑 로그 3자를 바꿔도. 됐죠? 자, 그럼 뭐가 돼요?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3의 y로 바꿔도 아무 문제 없어요. 맞죠? 여기 위치, 3 위치 달라도 그냥 2, 3으로 적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위치. 되겠죠? 마찬가지죠? x, y를 자리를 바꿔도 됩니다. 곱하기가 되어 있을 때, 즉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c의 b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를 로그 c의 b 곱하기 로그 a의 d 이렇게 바꿔도 아무 상관없고요. 맞지? 로그 a의 d 곱하기 로그 c의 b 이거 두 개 자리 바꿔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죠. 로그끼리 곱셈이 돼 있을 때는 밀폐형 공식의 성질에 의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바로 풀어줘라 이 말인 거예요. 이 3 자리가 바뀌어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풀 때는 어떻게 풀 거야, 얘들아? 자, 그래서 풀었다 치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래? 그냥 뭐 별건 없어요, 맞지? y를 뭐 6-x 해가지고 연립하면 되니까, 맞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있었죠? 뭐였지? 어떠한 2차 방정식에 두근을 x, y라고 두자. 그러면 두근의 합이 6이고 두근의 곱이 8인 2차 방정식이 두근을 x, y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랑 y가 2 또는 4라는 거죠. 맞지? 맞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물론 여기 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해갖고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 y 값 찾아도 되거든요. 맞지? 그래서 답이 두 종류 나오죠. x, y가 2, 4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맞지? 즉 로그 2의 x가 로그 3의 y가 로그 2의 x가 2일 때 로그 3의 y가 4인 경우 또는 로그 2의 x가 4일 때 로그 3의 y가 2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의 답이 생길 겁니다. 치환해서 이거 넘겨가지고 방정식 풀어서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맞죠? 어차피 x가 두 개씩 나올 테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유형 14번. 자, 이것도 똑같은 문제네. 자, 476번 보면 x의 로그 x가 x분의 100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밑에도 미지수인데 지수에도 미지수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한다? 양변의 미지수, 양변의 미치 같은 로그를 취한다라는 거죠. 맞죠? 미치 10이니까 양변에다 그냥 로그 10을 붙여라 이 말입니다. 그쵸? 자, 붙여버리면 어떻게? 로그의 x의 로그 x는 로그의 x분의 100. 안 그래 그냥 위치 같은 로그를 붙여도 상관없으니까. 맞죠? 그럼 이제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로그 x 곱하기 로그 x는 이게 로그 100 마이너스 로그 x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렇게 하고 나서 치환을 하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0 해가지고 t의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2다 맞죠? 그래서 로그 x의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2니까 x는 10의 1제곱 또는 10의 제곱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형태가 될 거고요. 간단하죠? 그래서 뭐 478, 479 같은 거는 자, x에 예를 들어 478 보면 이렇게 됐는데 여기 밑에도 지수에는 미지수의 양변 로그를 취하는데 여기다가 로그를 취하면 답이 없어요. 그쵸? 맞지? 결국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 이항시켜 놓고 이거는 요거다 있는 0이었으니까 이래 놓고 양변에다 로그를 갖다 붙이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맞지? 당연한 말이겠죠. 마찬가지 479도 어떻게? 3x 로그 3을 우변으로 이항시켜 놓고 양변에다가 로그 붙이면 되겠다라는 거지. 오케이? 479는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겠죠. 로그 4, 로그 3 두 개가 나왔으니까 계산해봐야 됩니다. 유형 15번이 이제 아까 말했던 형태 문제가 여기 또 나오네요. 맞죠? 유형 15번 보면 자 로그 3의 x의 제곱 플러스 k의 로그 3x 마이너스 6은 0이다. 자 480번이거든요. 자 이 문제를 보면 자 당연히 로그 방정식인데 그냥 그러니까 치환을 하겠죠. 로그 3x를 뭐 t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t제곱 플러스 kt 마이너스 6은 0인데 당연히 k 때문에 그를 못 찾아야 맞죠? 그래서 근 찾기 위해서 두 근의 곱이 3이다. 그럼 두 근의 곱이니까 여기죠? a분의 c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맞죠? 왜? 근이라는 건 무슨 말인데요? 당연히 x의 값을 두 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가 3이 나올 거다 이 말이죠. 맞지? 그러면 여기서 알파 베타가 3이다. 그러면 치환된 이 2차 방정식의 두근 t의 값은 뭐다? 로그 3의 알파랑 로그 3의 베타, 즉 x에다가 알파랑 베타를 넣은 게 치환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되겠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두근의 곱을 왜 알려줬어? 이거 두 개를 뭐 하라고? 더하라고 주는 거잖아. 맞죠? 두 개 더하면 어떻게? 2차 방정식 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맞지? 그러면 로그 3의 알파 베타가 3이라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찾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484를 봐야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야 될 게 수학 상에서 직역도를 했던 내용입니다. 484. 자, 일단은 누가 봐도 로그 x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의 로그 x 플러스 k 플러스 6은 0이다 라고 하는 모든 근이 1보다 크답니다. 근이 모두 1보다 커요. 자, 근이 1보다 크다. 자, 그랬을 때 실수 k의 최소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상태로 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로그 x를 t라고 두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말을 왜 했을까? 근이 1보다 크다. x의 값이 1보다 크겠죠. 방정식의 근 x의 값이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라는 말을 왜 했다? t가 x가 1보다 크니까 t는 x가 1보다 커. 로그 1이 얼만데? 로그 1은 0이잖아. 맞죠? t가 반드시 0보다 클 거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 됐죠? 자, 그러면 오케이, t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 t 플러스 k 플러스 6은 0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방정식이 그럼 2차 방정식과 근이 몇 개 나오겠어요? 두 개가 나오죠? 그런데 두 근이, 여기서 근의 t의 값이 x의 값이 아니라 두 근이 뭐다? 모두
양수이다. 이걸 풀어내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 저걸 까먹으면 못 풀겠죠. 두근이 양수가 될 조건이 뭐였는지 수학상에서 하던 거 뭐였죠? 두근이 모두 양수의 조건? 응?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당연하죠. 그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서로 다른이란 말을 했으면 뭐다? 판별식 0보다 크다만 붙이면 되는데 맞죠? 그냥 서로 다른 말 안 했으면 같을 수도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뭐였어요? 두근이 모두 양수의 조건. 두근의 합이 양수여야 된다. 세 번째, 두근의 곱이 양수여야 된다. 이 내용이 들어가죠, 여기서. 맞습니까?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근의 분리라고 해서 수학상에서 빨리 배웠던 거 이렇게 빨리 짚어볼게요. 자, fx라는 식이라고 할게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 세 번째, 두 근이 부호가 반대. 오케이, 되겠습니까? 자,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 무슨 말? 첫 번째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이 모두 음수이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이 부호가 반대이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했었습니까? 일단 봅시다.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조건이 뭐예요? 그냥 간단해요. 두 근의 합이 양수, 두 근의 곱이 양수. 여기서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분의 b가 음수, 두 근의 곱이 음수. 아이고, 두 근의 곱이 양수. 되겠죠? 이게 근의 분리 조건이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 안 했어요. 기억납니까? 두 근이 모두 음수이다. 두 근이 모두 음수의 조건. 똑같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양수야, 음수야? 모르죠. 그래서 이거 안 썼어요. 세 번째, 그럼 두 근의 곱이 뭐가 돼야 된다? 음수다. 맞죠? 그러면 이거 1번이 필요하잖아. 두 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려면. 근데 여기서 뭐만 봤냐면 우리가 수학상 할 때 얘가 나왔어요. 이거 위에 거 필요가 없었죠. 왜 그런 거야 이거? 자 보세요. 자 판별식 쓸게요. 판별식 쓰면 b, 자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죠, 맞지? 자 그럼 두 근이 음수면 두 근이 곱이 음수면 a분의 c. 얘가 반드시 음수란 말일 거 아니야, 맞죠? 이것만 정해주잖아. 그럼 a분의 c가 음수면 ac가 뭐겠어요, 무조건? 음수겠죠, 맞지? 그럼 b제곱은 무조건 뭐고요? 양수죠? 양수 빼기 마이너스 음수 해버리면 무조건 뭐가 나와버리는 거야? 양수죠. 그러니까 판별식 쓸 필요가 없었죠, 여기서. 두 근의 곱만 음수기만 하면은 무조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저절로 나오니까. 그래서 두 근이 부호가 반대다 했을 땐 두 근의 곱만 0보다 작다.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 문제였죠. 로그에서 이게 나올 일은 없겠지만, 맞죠? 자, 그런데 근의 분리 이거 말고 또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었죠? 이것도 자주 나올 겁니다. 이 책에도 나올까 모르겠는데 뭐였지?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특정한 값 P보다 크다.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세 번째, 근의 분리. 이거 시리즈 있었던 거 기억나죠? 맞지?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를 한다.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수투가 가지고 미적분할 때 또 나오거든요. 오케이? 그 기하 벡터 할 때도 나오고요. 확률과 통계에서는 뭐 이런 거 잘 활용하는 거 본 적은 없지만, 자 봅시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2차 방정식에 그래프를 그려놓고 두 근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맞죠? 자, 조건 첫 번째. 일단 두 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르다는 말 했으면 0보다 크다만 붙이면 됩니다. 나왔죠? 자, 두 번째가 뭐였다? 그거, 세 번째. FP가 반드시 양수여야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뭐였다? 이것만 만족하면 되냐?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은 FP가 이것만 만족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돼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FP가 양수인데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 맞지? 맞죠? 얘랑 얘를 구분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뭐다? 이 그래프의 축, 맞죠? 축이 마이너스 2분의 B죠, 맞지? 축이 뭐보다는 P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맞죠? 그럼 이것도 똑같잖아,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알파, 베타 여기인데 P가 여기 있다. 똑같아요. 1번 똑같이 들어가고 2번, 3번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 똑같은데 두 번째가 다르죠. 이번엔 뭐다? 축. 이게 뭐보다는 P보다는 왼쪽에 있다. 되겠습니까? 자, 이거 마지막 이거. 이건 뭐였어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그러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그리고 축은 몰라요, 맞지? 그리고 FP가 음수다. 근데 여기서 기억납니까? 이거 안 썼어요. 뭐만 썼다. FP가 음수기만 하면 됩니다. 축의 위치는 모르니까 P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그건 모르네. 어쨌든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거니까. 이것도 FP가 음수다. 이것만 하나 쓰면 되죠. 왜 그런 거야 이것도? FP가 음수야. 무슨 말이에요? 2차 음수가 어떠한 값을 넣어서 음수가 나오려면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큰 상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FP가 0보다 작다라는 말을 하면 이미 X축 갈고점 두 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지금 한 거 그래프 있죠. 두 근의 부호랑 두 근의 위치. 맞죠? 이 내용이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문제를 어렵게 꼬아낼수록 이거 많이 쓰는 애들 많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할 때 미적분 아니 그 수투만 가도 이거 오지게 나옵니다. 이거 수투만 가도 3참수, 4참수, 뭐 도함수 그래프하고 막 할 때 이거 엄청 나오니까 이 내용들 까먹지 마세요. 오케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84번 하던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아까 치환해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때려주고야, 맞지?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 해서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K값의 범위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 할 수 있겠죠? 다른 K 조건을 바꿔도 이 조건 내에서 나올 거니까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봅시다. 로그 부등식. 자, 로그 부등식은요, 딴 거 다 제쳐놓고, 일단, 방정식은 괜찮다 했죠. 방정식은 풀고 닫고 해보면 이상한 거 느껴지니까. 그런데, 부등식은요, 일단 시작할 때, 진수는 0보다 크다. 써놓고 시작하세요. 헷갈릴 이유 없이. 실수할 일 없이. 자, 봅시다. 대표 문제 먼저 보면은, 로그 2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로그 2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그러면은 봐봐. 이거 그냥 풀면 이렇게 풀겠죠, 당연히. 로그 2의 1 마이너스 x 분의 1 x 플러스 3은 1보다 크다. 그쵸? 그래서 1이 로그 2의 2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맞지? 그래 놓고 나서,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x분의 x 플러스 3이 2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위치 2니까, 맞죠? 여기서 신경 쓸 거, 위치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분호 방향 반대로 돌아갈 거야, 그쵸? 맞습니까?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x 플러스 방정식이었으면 그냥 이렇게 갔겠죠. 상관없잖아, 맞죠? 근데 부정식이 문제가 하나 있죠. 뭐다? 바뀌냐 안 바뀌냐 이게 알아내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진수 조건이 필요하겠죠, 반드시, 맞죠? 자, 반드시 진수 조건 양수여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x는 무조건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는데 1보다는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쵸? 되겠지?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x의 부호는 양수겠죠, x 1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이렇게 적어낼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풀면 x 플러스 3이 2 마이너스 2x보다 크다. 그래서 3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지? 맞죠? 보통 뭐 보기 없이 서술형에 이렇게 써갖고 틀린 일 진짜 많이 봤습니다, 맞지? 뭐다? 이 조건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 진수 조건에서.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오케이 되는데 1보다는 작다까지 붙여줘야지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 맞죠? 그냥 지수 조건 안 달고 시작한 부등식은 무조건 틀릴 일이 생깁니다. 지수 조건 달고 시작하면 까먹지 말고. 자, 그럼 4, 8번 한번 봅시다. 상 문제인데. 자, 봅시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k가 0보다 큰 정수 x의 개수가 2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달기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하고 갑시다. 뭐를? 이거 양수, 이거 양수여야 돼요. 맞죠? 자, 이거 양수이기 위한 범위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요. 맞죠? 자, 이게 0보다 크다. 범위 뭐예요, 이거는? x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이거의 범위는 지수 조건은 모든 실수잖니. x제곱 하면 양수고요. k도 양수라며. 맞죠? 맞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x는 아무거나, 지수는 아무거나, x는 아무거나 다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것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지수 조건이겠지? 자, 그래서 부등식이니까, 그러면 3x 플러스 3이 미치인 걸 보니까,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걸 풀어내라. 이 말이죠? 맞지? 이걸 풀었는데 뭐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내에서 정수 x의 개수가 2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됐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거 만족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반드시 2개여야 합니다. 그쵸? 맞지? 자, 부등식, 2차 부등식 때부터 수학상 때부터 계속 하는 말이에요. 절대로 2차 부등식만큼은 2차 함수 그래프랑 때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맞지? 무조건 2차 함수 그래프로 보면은 풀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아래를 블록하고요. 축이 어디 있어요? 2분의 3의 존재를 합니다. 맞죠? 그럼 x축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x축이 이렇게 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가 이제 x축보다 작다 이 말인 거잖아요. 맞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오케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주어져 있겠네요. 축이. 맞죠? 되겠습니까? 여기 안에서 이거 만족하는 범위 내의 정수가 몇 개? 2개여야 합니다. 맞죠? 그럼 당연히 누가 들어가 있어? 축이 얼마 있으니까 2분의 3이지? 맞죠? 그러면 당연히 누구랑? 1이랑 2가 여기 들어가야 될 거예요. 정수가 2개가 여기 사이에 들어가려면. 맞지? 그러면 당연히 0이 여기, 3이 여기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야지 이 사이에 정수가 2개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답을 할 수 있겠죠. 축이 2분의 3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되겠습니까? 됐죠? 그 말은 무슨 말? 이 식을 fx라고 줄게요. y는 fx 그래프가 뭐가 성립을 해야 돼요? f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되고요. 맞지? f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반드시 음수여야 되고요. 맞지? f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반드시 음수여야 되고 fx에다가 3을 대입하면 양수여야 된다. 이 조건 4가지를 달아야 되겠네. 그렇죠?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등호를 넣을 수 있냐 없냐 이겁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였으니까 경계 1과 2가 들어가는 건 됩니다. 맞죠? 맞지? 경계 1과 2가 들어가는 건 됩니다. 그때 0과 3의 경계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0, 3 이렇게 돼버리는 정수가 4개가 나올 테니까. 맞죠? 되겠지? 그래서 이걸 풀어라 이 말이죠. 이거 그냥 여기다 대입해갖고 K값 공통범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게 상인 이유가 이 로그 부등식을 못 풀어서 상이라고 할 일이 없잖아. 맞죠? 그냥 2차 부등식인데. 근데 상인 이유가 뭐 2차 부등식을 이 범위 내에서 정수가 2개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찾을 수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로그 때문에 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차 함수를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냐 이게 되는 거지. 그리고 2차 함수는 2차 부등식은 절대로 2차 함수랑 따로 때려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형 17번. 자, 로그 부등식에 진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인데 이것도 뭐 별건 아닌데요. 로그 2의 x가 3x네. 3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당연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로그 2의 1은 이렇게 되겠죠. 됐지? 그럼 뭐 풀어준다? 로그 3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9보다 작거나 같다. 맞습니까? 뭐가 문제다? 진수 조건. x는 0보다 크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렸습니다. 이거 왜 틀렸지? 그렇지, 진수가 두 개예요. 뭐 이것도 진수인데요, 이것도 진수잖아요, 맞지? 즉 x도 0보다 커야 되는데 로그 3의 x 이것도 0보다 커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x는 뭐보다 1보다 커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답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죠? 0이 아니라, 맞지? 그래서 진수 조건 중요한 거니까 까먹지 말고요. 그 다음에 자, 로그 x의 반복되는 형태, 치환하는 형태인데 봅시다. 492번. 자, 방정식과 똑같아요. 부등식이라고 해서 다를 거 없다라는 거. 로그 5분의 1에 125x 곱하기 로그 5의 5분의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파, 베타. 자, 일단 보자마자 뭐부터? 진수 조건부터 달고 시작합시다. 진수 x는 무조건 0보다 크고 커야 될 거고요, 그치? 됐나? 자, 그럼 정리해보면 뭐라고 할 수 있다. 로그 5분의 1의 125는 로그 5분의 1의 125 5의 마이너스 1제곱 5의 세제곱 하면 바로 쓸게요. 마이너스 3 됐어? 더하기, 자, 더하기 로그 5분의 1의 x입니다. 자, 5로 x 치환하려면 마이너스 이 정도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적어볼게요. 로그 5분의 1에 125 플러스 로그 5분의 1의 x 쓴 건데 이걸 뭐라고? 로그 5의 마이너스 제곱 5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5의 마이너스 제곱 x가 그냥 마이너스랑 3 떼고 마이너스 앞으로 보내고 이렇게 정리했다 이 말이죠? 됐지? 자, 그리고 얘는 로그 5의 x 플러스 마이너스 로그 5의 5 이렇게 되겠네, 그치? 됐습니까? 자, 그럼 당연히 로그 5x를 t라고 둡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이거 t 플러스 3으로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뺐어요, 맞죠? 이거 굳이 전개해가지고 다시 치환할 필요 없잖아, 맞죠? 여기 마이너스 뺐어요. 그러면 부동하면 바뀌면 되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t의 범위가 어떻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t가 뭐예요? 로그 5의 x였잖아, 그쵸? 로그 5의 x,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는 5의 마이너스 3제곱 125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5의 1제곱 5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죠? 그리고 확인해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대로 답을 쓰면 되겠다라는 거. 되겠죠? 자, 그러면 495번 한번 볼까? 자, 이제 가우스가 끼어 있어서 엔간하면 용마고인 이 문제 절대 안 나올 거고요. 창시는 가우스를 시험에 내는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하는 건지만 한번 봅시다. 자, 가우스가 나오면은 일단 애들이 떨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우스가 뭔가 특별한 경우 같으니까. 근데 가우스가 나오면 절대로 생각을 해야 될 게 별거 아니야. 가우스는 그냥 어떤 정수만 나오는 값이잖아. 이것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맞죠? 즉 무슨 정수가 나올 텐데 그 정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맞죠? 그래서 로그 3의 x가 t라고 두면은 이게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맞지? 그러면 t가 어떻게 돼요? 범위가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죠? 맞지? 근데 t가 뭐라고? 가우스예요. 로그 3의 x 모르겠고 가우스예요, 가우스 t가. 그럼 t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마일 0, 1, 2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맞죠? 되겠습니까? 됐죠? 됐지. 자, 그럼 봐봐. 마일 0, 1, 2가 되는데 가우스, 자,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1이 된대요. 이것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우스를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자, 봐봐. 가우스 x를 했더니 얘가 어떠한 n이란 정수가 되었다 칩시다. 되겠어? 자, 그러면 x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은 숫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지? 되겠죠? 자, 그러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가우스 안에 있는 얘가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거야. 맞죠? 근데 여기 있던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거고, 자, 어디까지 가겠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까지 들어가겠네요. 그쵸? 되겠습니까?
그래서 x의 범위는 어떻다? 3의 마이너스 1제곱과 3의 세제곱. 맞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진수 조건은 0보다 크니까 별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양변에 로그 취하는 거. 자, 이게 부등식, 방정식일 때 또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게, 예를 들어 봐봐. x 로그 3의 x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x제곱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치자. 그럼 우리가 양변에다가 로그 3을 취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맞죠? 그런데, 자, 만약 부등식이었어. 이런 식으로. 됐다 치자. 그러면, 로그 3을 붙였어. 오케이. 상관없는데, 이렇게 돼 있었다 치자. 이렇게 어떤 숫자가 뭐가 있어요? 그럼 양변에 뭘 붙이겠어요? 이런 경우 지수에 로그에 2분의 1 있으니까 로그 2분의 1을 붙이겠죠. 로그 2분의 1 맞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부동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양변에 로그의 위치 1보다 작은 숫자가 되는 경우로 취했을 경우 맞죠? 이건 이제 로그 함수의 성질이죠. 맞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496을 한번 보면 x의 로그 바로 나오네. 2분의 1의 x가 4x 세제곱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일단 부등식이니까 모르겠고. 자, 일단 x는 0보다 커야 될 것 같고요. 그치? 그럼 양면에 뭘 붙이겠다? 로그 2분의 1을 붙이겠죠. 로그 2분의 1, 로그 2분의 1을 붙였다. 그러면 로그 2분의 1의 x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똑같이 이렇게 될 거고요. 맞죠? 그렇지? 로그 2분의 1 붙이면 로그 2분의 1의 4는 2의 마이너스 제곱분의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맞죠? 로그 2분의 1의 x 세제곱은 3 나가고 마이너스 1 나가니까 마이너스 3의 로그 2의 x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건 안 바꿀게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니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뭐를 신경 써야 되겠다? 분호 방향은 바꿔야 되겠다는 거죠. 위치 2분의 1을 만들었으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로그 2분의 1x를 t라고 두면 t제곱이 마이너스 2 플러스 3t보다 작다.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그래서 t가 로그 2분의 1의 x가 1과 2 사이다. 그래서 x는 2분의 1의 제곱인 4분의 1보다는 크고요. 2분의 1의 제곱인 2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지. 되겠습니까? 근데 아까 내가 하려다가 말았는데 내가 여기서 문제에서 범위를 머리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말 안 했죠. 문제 어디 있더라? 그냥 알파부터 베타까지인데 이렇게 안 적더라도 내가 하는 스타일은 좀 그래요. 그냥 미치 2분의 1인 걸 되게 싫어해. 1보다 작은 걸. 그래서 이걸 그냥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꿔요. 그치? 근데 어차피 제곱하면 이게 상관없고요. 이것도 2분의 1을 2로 바꿨다 그러면 여기는 뭘로? 마이너스 3으로 하면 되죠. 맞지? 그래놓고 풀면 똑같죠? t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3t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그래서 t가 아까랑 다르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맞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x가 2의 마이너스 2제곱과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쓰면 부동방향 한번 바꾸고 자식할 필요 없으니까. 맞지? 이건 자기 스타일이니까 자기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냥 2분의 1로 바꾸든 안 바꾸든. 498번 한번 볼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값을 지정해 줬으니까.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인 지수 부등식 같기는 한데요. 맞지? 지수 부등식 같기는 한데 밑이 달라. 그럼 지수 부등식 안 되잖아. 맞죠? 맞지? 근데 밑을 같이 못 만들어. 얘 2고 8이고 2고 4고 16이고 이랬으면 밑을 2로 바꿀 수 있겠지만. 맞지? 밑이 2라고는 아예 전환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문제에서 뭐를 알려준 거다? 로그 2를 알려줬죠. 맞지? 로그 2를 알려줬습니다. 자, 얘들아, 로그 2를 알려주면 알 수 있는 게 뭐다? 로그 5를 알 수가 있죠. 맞지? 로그 5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로그 2분의 10. 맞죠? 로그 2분의 10은 로그 10 빼기 로그 2. 그래서 보통 0.3010 나오니까 0.6990 했는데 여기 0.75 로그 5를 쓸 수가 있겠죠. 맞지? 됐죠? 그래서 양면에다가 그냥 어떻게? 상용 로그를 갖다 붙여줬다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2x 플러스 1 곱하기 로그 2가 될 텐데 로그 2는 0.3이라고 하고요. 맞지? 그 다음에 로그 5에 4-x가 됐는데 로그 5도 우리가 보여놨죠. 0.7.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2차 부등식 문제가 되고요. 오케이?
자, 활용 문제인데 뭐 그냥 문장제에 대한 활용 문제가 아니라 양의 실수 x라는 조건을 달고 이 말은 왜 했겠습니까? 로그를 정의하기 위해서 진수 조건을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맞지? 자, 이 로그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한답니다. 자, 그럼 부등식을 그냥 풀 수 없으니까 당연히 누가 봐도 로그 4x를 취한해야 되는 게 보이죠, 맞지? 자, 일단 얘가 분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로그 4의 a 플러스 로그 4의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럼 치환은 당연히 뭘로 해야 돼, 얘들아? 로그 4의 x를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럼 로그 4의 a는 치환이 안 되는 상수로 남겠죠. 자, 로그 4의 x를 t로 치환을 합니다. 당연히 x는 0보다 클 거고요. t가 0보다 큰 거 아니에요. 지수는 ax를 치환하면은 t가 0보다 컸어야 돼, 맞죠? 근데 지수함수는 이렇게 0보다 커야 되는데 로그 함수는 아니죠. 로그 함수의 치역은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치환된 t가 0보다 크다 이런 말을 안 쓰는 거죠. 모든 실수니까. 자, 그래서 하면은 2t 제곱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로그 4의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하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2차 부등식이 나왔죠, 맞지? 수학 상에서 하던 거.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 뭐였다? 그래프를 생각하라 했죠? 이 아래를 블록한 2차 함수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x축보다 밑에 있거나 접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뭘 쓰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쓰는 문제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활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단어를 끌고 오죠, 수학학 내용을. 자,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a c 하면은 플러스 로그 4의 a 이렇게 되겠죠? 판별식 쓴 거예요, 짝수 공식. b' 제곱 마이너스 ac 되겠죠? 자, 얘가 반드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로그 4의 a가 뭐보다는 1 넘어가고 1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그러면 a는 4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은 2분의 1 되겠습니까? 끝? 당연히 0보다 크다. 진수 조건 달고 있어야 되겠죠. 되겠나? 어쨌든 뭐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2분의 1입니다. 범위적으로 쓰면은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이걸 안 해도 상관은 없었겠지만 범위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적어야 되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500번도 똑같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 되는 문제고요, 그렇지? 501번 한번 보겠습니다. 501번. 자, 로그 x 플러스 로그 2. 그 다음에 로그 x 플러스 로그 8이 마이너스 로그 k의 제곱과 같다. 이걸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도록 하는 양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 x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걸 t라고 할게요. 자, t 일단 x는 0보다 클 거고요, 그렇죠? k도 0보다 클 거고요. 이거랑 구분하죠, 얘들아. 로그 x의 제곱이나 로그 x 제곱이나 이거 진수 조건이 달라요, 맞죠? 이거는 치환했을 때 x는 0보다 크다가 진수 조건이고 이거는 진수 조건이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진수 조건이 되는 거죠, 맞지?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하면 t 제곱 플러스 로그 2에 로그 8 더하면은 로그 16의 t 맞죠? 플러스 로그 2 곱하기 로그 8 그러면 플러스 로그 k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t로 치환을 해버렸습니다.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나, 얘들아? 그냥 이거는 상수로 준 거예요. 로그 같지 않나?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도록 한다.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도록 한다. 그게 뭐죠? t의 값을 말하는 거죠, 맞지? t는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수처럼 두 분이 모두 양수다 이런 조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맞지? 기억 잘 해야 돼. t랑 지수를 치환한 거랑 로그를 치환한 거는 치환한 거의 범위가 다르다라는 거. 지수는 양수, 그 다음에 로그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도록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겠나? 자, 그러면 일단 이거 조금 이쁘게 적어볼까? 어떻게 할 수 있어? 로그 8은 로그 2의 세제곱이니까 로그 2의 제곱.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을게요. 귀찮아서.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했으니까 당연히 뭘 해야 되겠다? 판별식을 써야 되겠죠. 자, 이것도 바로 갈까요? 16은 2의 4제곱 되겠죠? 자, 그럼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식은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나와야 되겠죠. 짝수 공식 쓰면 B-가 뭐예요? 2의 로그 2 맞죠? 이거 B- 제곱 마이너스 A가 1이고 C가 3 로그 2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K의 제곱 바로 뺐습니다. 됐죠?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그럼 제곱해 제곱 빼니까 어떻게 돼요? 4 로그 2의 제곱 빼기 3 로그 2의 제곱 로그 2의 제곱이 뭐보다 로그 K의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거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로그 K의 제곱이 이것보다 나니까 얘가 로그 2랑 마이너스 로그 2 사이가 되겠죠? 맞지? X제곱이 뭐 A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K의 범위는 어떻다? 2랑 마이너스 2 아니죠 뭐다?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진수 조건도 문제되는 거 없고 그대로 답이 되고요. 실생활에 잘 활용. 이거는 자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인데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하던 거 수능에 16번에 10 또는 홀수번 16번 짝수번 17번에 고정으로 나오던 문제니까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이거 아니면 로그 아니면 지수에서 무조건 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예 안 나와요 수능에서. 그래서 중요도가 많이 사라졌고 그 말은 무슨 말 학교생들도 엔간해서 이거 시험 잘 안 내는 유형이긴 한데 그래도 뭐 낼 게 없으면 이런 거라도 내겠죠 맞지? 이런 거 문제 푸는 거는 이게 형태가 두 가지가 있죠. 막 엄청 뭐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막 말을 씨부리 가지고 막 식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뭘 구하라 이러는데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뭐다? 딴 거 필요 없고 식을 보고 식에 의미하는 문자들이 뭔지 파악만 해서 그냥 숫자 대표 문제였단 말이죠. 근데 이건 조금 다르죠. 왜? 그런 식이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문맥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방금 얘기한 거랑 이 문제는 차이점보다 얘는 전문적인 내용은 아닐 거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리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502번을 한번 보면 휴대전화의 가격은 매년 15%씩 떨어진대요. 자, 그럼 15%씩 감소한다. 자, 처음에 A1이었다 치자. 1년 뒤에는 그럼 얼마 돼요? A의 몇 퍼센트? 85%가 되겠죠. 맞아요. 15% 떨어진다 했으니까. 그러면 또 1년 또 지나면 어떡해? 85% 된 가격에 또 15% 떨어지는 이 가격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N년 후에는 처음 가격 A라고 두면 0.85의 N제곱만큼이 N년 후에 가격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되겠죠? 자, 그랬을 때 2021년에 자, 80만원짜리. 자, 80만원짜리를 0.85 해서 몇 년이 지나면은 처음으로 8만원 이하가 되냐라고 식을 세워라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로그 8.5를 줬네요. 0.9294로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8만 이렇게 나누면은 여기가 10 맞죠? 곱하기 로그 0.85의 n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 놓고 이제 자, 이거를 계산하려고 하면 그러면 0.85의 n제곱이 10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야 되는데 당연히 0.85의 n제곱이 몇 번 곱해서 10분의 1보다 작아지는데 이걸 찾을 수는 없잖아. 맞죠? 그래서 양면에다 뭘 붙인다? 로그를 붙일 거예요. 왜? 로그 8.5를 준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자, 그러면 로그를 붙여주면 n 곱하기 로그 0.85는 로그 10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로그 10분의 1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맞지? 자, n 곱하기. 자, 이거 우리 상류로그 했어요. 로그 0.85는 자, 8.5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를 등장했죠. 그래서 정수 부분이 얼마나? 마이너스 1일 거고요. 맞죠? 소수 부분은
0.9294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9294 아니죠? 마이너스 1.9294도 아닙니다. 뭐예요 이거? 마이너스 1 플러스 0.9294 이렇게 나오는 숫자죠. 맞지? 이거 안 헷갈리고 기억하고 있죠? 맞지? 그래서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0.0607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n은 706분의 만. 그래서 만 나누기 706을 해라. 이 말이 되는 문제겠죠. 그거 나갔다. 분호가 바뀌고, 오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누기 해보면은 대충 얘가 14점 얼마가 나온대요. 오케이? 14점 얼마 나오겠죠? 700 하면 300 하면 47, 28, 5,400분 되니까 맞죠? 그래서 15년 후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2021년이었으니까 15년 후면 2036년 그래서 5번 답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고 오케이?